안녕하세요. 윤케이의 윤입니다. 저번 Q&A에 이어서 Q&A 2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Q&A는 호주 유학 그리고 취업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놓친 질문들이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호주로 유학을 결정하고 제가 제일 먼저 고민을 했던 건 지역이었어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간 지냈던 브리즈번보다는 조금 더 취업의 폭이 넓은 큰 도시로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드니와 멜버른 두 곳을 두고 고민을 했는데요. 비교적 물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도심이 조금 덜 복잡한 멜버른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기왕 가는 거 학비가 조금 비싸더라도 괜찮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윌리엄 앵글리스로 결정했는데요. 윌리엄 앵글리스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하스피탈리티 전문 학교로서 특히나 요리학과가 유명한 학교예요. 제가 2년간 다니면서 느꼈던 짧은 후기를 더하자면 확실히 학비가 비싼 만큼 시설도 좋은 편이고 실습도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수업량과 과제량이 많은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유학을 결정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언어잖아요. 저번 Q&A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ELTS 5.5점을 받고 왔는데요. 턱걸이로 IELTS 5.5점을 받은 제 영어 수준으로는 처음 입학 당시 수업 내용에 반의 반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적응이 되고는 조금 나아졌지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해왔다면 학교 생활을 조금 더 알차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학교를 다니는 2년 동안 너무나도 운이 좋게 반 친구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너무 잘 만나서 너무 즐겁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저는 제과 서티피케이트 4 1년 6개월 그리고 하스피탈리티 디플로마 6개월 총 2년 과정을 수료했고요. 학비는 제가 다녔던 2014년도부터 2016년 기준으로 대략 32,000불 정도 들었고요. 학비는 6개월 단위로 분납이 가능한데요. 제가 다닐 당시에는 6개월에 8,000불 정도였고요. 학비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요. 최근 졸업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 지금은 6개월에 9,000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학교 수업의 커리큘럼은 처음 제과를 접하고 배우는 학생들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파티셰로 일을 하게 되면 제과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약간의 요리나 제빵 스킬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인지 제과 과정이지만 기초 요리, 제빵 수업을 포함해서 커피도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과도 아주 기초가 되는 구운 과자부터 무스 케이크, 레스토랑 디저트, 초콜릿, 설탕 공예, 케이크 데코레이팅 등 정말 다양하고 재밌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지는 않지만 중요하고 꼭 알아둬야 하는 이론 수업들도 많은데요. 정말 기초가 되는 식품 위생, 안전, 보관, 그 외에 예산, 비즈니스, 협력, 협상 등 다시 생각해도 머리가 아프지만 배워두면 다 도움이 되는 수업들이었어요. 유학 외에 구직에 대한 질문도 많이 저는 주문 케이크 만드는 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쪽으로 경력도 있어서 주문 케이크를 만드는 샵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구인구직 사이트나 구글 검색을 하면서 찾아봤었는데요. 일반 제과점은 많아도 주문 케이크를 만드는 곳은 너무 없더라고요. 용품을 파는 가게에 방문을 해서 제가 케이크 데코레이터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아는 비즈니스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게 명함을 몇 장 주더라고요. 마침 그중 한 곳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그날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가서 사장님과 짧은 인터뷰를 보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력과 기술이 있었고 필요로 하는 곳에만 지원을 해서 늘 어렵지 않게 일자리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하게 된 제과점에서 학생일 때 파트타임으로 2년, 졸업 후에는 일하는 곳에서 비자를 받아서 풀타임으로 곧 4년차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의 시스템이 어떤지도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동네 작은 제과점 겸 빵집이에요. 작은 가게이지만 취급하는 품목은 아주 많은데요. 베이커리에 빠질 수 없는 빵, 그리고 크루아상, 호주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미트파이와 소세지롤, 간단한 샌드위치와 토스트, 그리고 영상에 자주 올리는 주문 케이크를 비롯한 각종 케이크들, 그리고 타르트, 조각 케이크 등 아직 영상에 못 보여드린 제품들도 많은데요. 제가 영상에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밑파이를 만들기도 하고 케이크 외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서 궁금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을 크게 나누자면 매일 신선하게 구워야 하는 빵이나 크루아상, 그리고 생크림이 들어가는 제품들처럼 데일리로 매일매일 하는 일들이 있고요. 냉동이 가능한 케이크류나 타르트나 각종 베이킹에 쓰이는 소스나 필링들처럼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일들로 크게 나누어져요. 일단 데일리로 매일매일 굽거나 만드는 일은 각자 맡고 있는 파트가 있고요. 주로 빵을 맡아서 하는 친구, 제과류를 맡아서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빵 종류가 많은 날에는 빵을 하기도 하고 케이크 베이킹이 많은 날은 베이킹을 하기도 하고 주문 케이크가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하루 내내 주문 케이크만 만들기도 해요. 취급하는 품목이 많아서 일도 많고 늘 정신없이 일하는데요. 당연히 힘들기도 하지만 많이 배우기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 오래 일했어도 일이 지루해질 틈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호주에서 파티셰로 일하는 근무 환경이나 한국과의 다른 점들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제가 근무했던 곳들을 바탕으로 얘기해드린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일단 제가 호주에서 일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워라밸이에요.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퇴근 후에 삶이 없었어요. 삶의 대부분이 일이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즐거움이나 보람보다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나중에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싫어지더라고요. 지금은 보통 아침 6시에 출근하고 1시 반쯤 퇴근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제 삶이 따로 있고 제 직업도 더 사랑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풀타임 기준으로 매년 4주 정도의 유급 휴가도 있고 호주는 크리스마스부터 문을 닫고 휴가를 가지는 사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은 길게 휴가를 가지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 급여는 지금 근무 중인 곳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호주에서 파티셰 평균 연봉은 45,000불에서 65,000불 정도라고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를 좋아하는 점은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특히 멜버른 커피가 정말 최고예요. 두 번째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호주 자연은 설명이 필요 없죠. 하늘도 정말 예쁘고요. 특히 하늘 예쁜 날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 마실 때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신선하고 값싼 제철, 과일, 채소가 많아요. 특히 장 보는 걸 좋아하고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장 보러 갈 때 신선한 채소, 과일들을 보면 그냥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좋은 점이 있으면 힘든 점도 있겠죠? 해외에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당연히 비자 문제인 것 같아요. 워홀이나 학생 비자를 신청하면 큰 어려움 없이 나오지만 그 이후로 더 오래 거주하고 싶거나 일하고 싶다면 다른 비자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부분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신청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비용 부담도 큰 편이에요.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느끼는 점은 많은 타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가족, 방울이, 그리고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여기 와서 알게 된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들 한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렸어요. 집세나 생활비도 한국에 비해 비싼 편이기도 하고 스피드 천국인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했던 저에게는 호주의 느린 서비스와 대중교통은 아직도 적응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단점은 아니지만 제가 호주에서 일하면서 재밌다라고 느낀 다른 점들인데요. 호주에서 일하면 스페셜 다이어트, 특별식 주문이 많은데요. 호주의 대부분의 식당이나 심지어 베이커리나 카페 등에도 기본으로 채식이나 글루텐이 없는 메뉴는 필수 옵션으로 있는데요. 그 외에 유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락토스 프리, 견과류가 들어가지 않은 너츠 프리 등 이런 특별식 주문들을 만드는 게 조금은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고 대체 식재료에 대해 알아가는 것도 흥미롭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호주에서 스펀지 케이크라고 하면 대부분 겉에 크림이 발라져 있지 않은 스펀지 케이크 가운데에 잼과 크림만 샌드되어 있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 만들다만 케이크는 뭐지? 하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네요. 마지막은 정말 별거는 아니지만 늘 케이크를 만들다 보니 느낀 다른 점인데요. 한국에서는 라운드 케이크든 스퀘어 케이크든 대부분 케이크판이 사각형이었거든요. 근데 호주에 오니 대부분 라운드 케이크는 라운드 케이크판에, 네모 케이크는 네모 케이크판에 두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라운드 케이크판을 많이 못 봤어서 그게 괜히 신기했어요. 호주에서 일하려면 꼭 호주 대학을 나와야 하는 건 아닌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외에 취업 비자를 받고 싶다면 그때는 호주 대학교를 꼭 나와야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사람 바이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일하면서 친절하게 차근차근 알려주는 사람 한 70%? 그리고 조금 힘들게 알려주시던 분들 30%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는 예전부터 블로그도 했었고 제가 만든 케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를 하고는 싶었지만 차마 엄두가 안 나 핸드폰으로 찍은 짧은 영상들만 인스타그램에 올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제 생일에 제가 유튜브 하기를 저보다 더 바라는 남자친구가 카메라를 사주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